구매 가격은 풀옵션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마크가 또 바뀌어서 1.6 가솔린 터보를 선택하신 1년 주행거리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미친 디자인, 미쳤어요. 터보가 그냥 주행성에 대해서, 출력이 쫙쫙 나가는 공간이 꽤 넓어요. 옵션에 대해서는 원격 주차로 이제 단점은 보람이요. 심각한데요? 멍청해지는 추가 조차 못해요. 옵션 장난이 펄펄차 너무 많아요. 단점 아닌가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역대급 파격적인 미친 듯한 디자인으로 많은 남성분들의 심금을 울린 조선의 머슬카, 바로 3세대 DL3 K5입니다. 섹시한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K5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K5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파주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K5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2년형 K5 2.0 터보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옵션 하나도 안 빼신 거예요? 네. 신형 기아로그로 변경된 22년형 모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내외 색상은 뭔가요? 실내 색상은 블랙이고요. 실내 색상은 인터스텔라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그럼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1년 9월 3일에 계약을 했고요. 21년 11월 23일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만 3,680만 원이고요. 키 등록세랑 기타 뭐 부대 비용 다 합해서 4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었습니다. 거의 4천만 원 정도. 네, 4천만 원. 야.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7,900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전에는 아반떼 MD 차량을 탔었습니다. 가격대에 딱 맞는 차량이 아반떼 MD 차량이었는데 처음에 솔직히 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디자인이 조금 못생겨서 계속 탈 때부터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팔까 말까 했는데 그 당시에 아반떼 MD를 중고로 가성비를 일단 구매를 하셨었는데 디자인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네요. 그쵸. 그리고 또 엔진오일 이슈랑 PC텔 이슈도 있으니까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계속 올해는 못하겠다 싶어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3세대 DL3 K5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나라 정석 테크가 준중형, 중형, 준대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중형 차량을 타다가 중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형 가격에서 조금 더 주면 준대형이 보이고요. 근데 준대형을 가기에는 또 이제 세금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때 또 마침 GN7 아반떼 신형 모델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GN7이랑 K5를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K5가 마크가 또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구형 마크를 전 정말 싫어했거든요. 1.6 터보다 보니까 아반떼랑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중형 세단을 탄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르게 되었죠. 이 친구가 굉장히 엔진이 다양해요. 2.0 가솔린도 있고 2.0 LPI, 2.0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1.6 가솔린 터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가스차는 아예 배제를 했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3개인데 제가 또 1년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000km를 거의 넘을까 안 넘을까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또 배제를 했고요. 또 1.6에서 2.0이 남는데 2.0은 1.6 터보보다 출력이 낮고 그리고 또 6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1.6 터보가 세금도 이제 저렴하고 8단 미션의 마력도 조금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6 터보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그니처 트림에 들어가는 옵션이 몇 개 있어요. 원격 주차라든지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 등등이 있는데 시그니처 트림에 제가 좋아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이 돈이면 그랜저 르블랑을 노릴 수 있긴 한데요. 그랜저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차인가 싶어서 선택하신 거네요, K5를. 네, 그렇죠. 3세대 DL3 K5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180마력으로 출력이 쫙쫙 나가는 시원한 맛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4기통이긴 하지만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180마력의 27토크 출력에 대해서는 만족을 좀 하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탈만하다 그 정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1.6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RMDPS가 기본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주행하실 때 그런 조향감이라던가 주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이게 19인치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속 감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잘 나간다. 출력이 마음에 든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친 디자인. 저 미친 디자인. 진짜 미쳤어요. 실외로 이제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앞이 거의 사원같이 생겼어요. 사원같이 쫙 나가는. 상호가 그냥 아주 네, 이렇게 그렇죠. 조금 날렵하지 않나 이미지가. 실외는 내비게이션 같이 이어진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실외 디자인은 이 중형차 중에 가히 원탑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진짜 그냥 미쳤다. 미쳤습니다. 확실히 22년형이 나오게 되면서 기아 마크 엠블럼이 바뀌었잖아요. 요거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신의 한 수죠.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19인치 휠입니다. 17인치, 18인치, 19인치 휠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6 터보 모델 전용인 19인치 휠인 거죠? 그렇죠. 이제 시그니처 트림에 스타일 옵션을 넣게 되면 18인치에서 19인치로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안 넣을까 했는데 18인치가 너무 못생겨서 19인치로 바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확실히 옵션이 높으시다 보니까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점점점이 아주 섹시하다. 뭔가 패스트백 스타일로 해가지고 요새 기아 자동차 디자인이 물이 올랐다. 기아한 디자인이죠. 12.3인치 계기판이 날씨에 따라서 막 저렇게 바뀌잖아요. 비가 내리면 여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번개가 오면 이게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디자인 정말 저 계기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이거 옵션 안 넣으면 4.3인치 구닥다리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지금 옵션 넣어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는데 옵션 넣지 않으면 8인치가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트렌디 완전 깡통으로 가면 진짜 오디오 하나 달려있다는. 옛날 차 감성. 그리고 첫째는 이거 핸들이 이게 지금 1.6 터보기 때문에 D컷 핸들인 거죠? 네, 이게 1.6 터보에게만 들어가 있는 D컷 핸들이고요. 다른 트림에는 원형이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만족하시는 편이에요. 순정 내비랑 연동이 돼서 길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편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어지는 이런 우드 내장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네시스한테는 안 돼요. 그렇죠. 네. 다이얼식 기어 노브는 좀 어떠신가요, 자신이? 사람은 적의 동물이잖아요. 적응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좀 넓은 편인가요? 옛날 그랜저 사이즈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뒤에 누군가를 태우기에도 정말 부담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럼 차주님 시그니처 풀옵션이시잖아요. 옵션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시는 부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그니처 트림에 들어가 있는 이제 원격 주차가 있거든요. 양옆이 좁다 보면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시동을 걸고 원격 주차로 이제 쓱 나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타면 되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고, 원격 시동도 마음에 들고요. 어디서나 이제 있어도 시동이 걸리는. 아, 어플로도 되나요? 네, 어플로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나요? 반경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카페에도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해외에 있어도 걸린다고 하신 분들 계시고요. 근데 태평양 바다 건너서도 걸린다? 네, 그렇죠. 원격 주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제네시스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에도 들어가 있는데 잘 작동도 된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저는 옵션도 있는데요.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줄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만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두울 때나 이제 비 올 때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계기판에 사이드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현대기아 자동차가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말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요새. 기술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정말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는 좀 어떠세요? 크렐은 솔직히 제가 막기라 잘 모르겠는데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스포츠 사운드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바깥에서는 안 들리지만은 배기음 같은 게 약간 부앙부앙 하면서 들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되게 빵빵하게 들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역이 있는데 요거는 좀 자주 쓰시나요? 이게 발열이 있다 보니까 충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에 쓰는 기능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벌 차량이 소나타다 보니까 소나타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DM8 소나타요. 그쵸. 네. 소나타에는 없는 옵션이 K5에 있죠. 전자석 파워 인도어가 들어갑니다. K5의 가장 큰 장점은 택시가 출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택시가 아예 차량이 없긴 한데 개인 택시 분들이 K5를 출고하시고 그걸 그게 택시를 있어요? 가끔 보긴 해요. 하이브리드로 이제 출고하셔서 그냥 랩핑만 택시로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가끔 볼 때 신기합니다. 2세대 K5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판매량 중에 택시 영업용이 거의 40%였대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소나타나 K5 차주님들의 서러움, 택시로 오해하는 그 서러움이 있는데 다행히 3세대 이 친구는 택시가 출고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나마 장점이다. 그쵸, 장점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중형 세단 치고는. 공기 연비가 13.4인가 8인데 제가 아무래도 출퇴근 길이 주로 고속도로다 보니까 11에서 한 13 정도는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고속도로에서 11에서 13이면 때려 밟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크루즈를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19인치 휠에 이 정도 연비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쵸. 3세대
3세대 DSD K5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결함이요? 아직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카페분들이 가끔 경험하시는 게 주유구가 안 열리는 결함이 하나 있어요. 주유구가 안 열린다고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름을 넣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팩탄 미션에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 오르막길에서 미션이 약간 조금 꿀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멍청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차주님도 이거는 확실히 겪으셨나요? 이게 뭐 직선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약간 꾸불꾸불한 도로에서 그런 꿀렁꿀렁한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언덕을 못 올라간다 막 이런 좀 과장 섞인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곡선 구간에서 저속에서 올라갈 때 약간의 꿀렁거림이 있는 거네요. 네, 8단 미션에 아마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K5가 DM8 소나타 대비해서 조금 하드한 주행성,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승차감은 단점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하다 보면은 허리가 좀 아프다든지 조금 많이 피곤한 경향이 있어요. 많이 좀 딱딱한 차라서 승차감은 조금 단점인가 싶어요. 정말 죄송한데 누구나 아는 K5의 가장 큰 단점, 양카 이미지 단점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차가 디자인이 너무 잘 빠지다 보니까 튜닝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모든 K5 차주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는 거. 특정 소수일 뿐 나는 아니다. 그렇죠. 안전수칙 잘 지킵니다. 또 이게 23년형에는 기본 장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모델부터는 썰루프를 안 넣으면은 ABC 필러가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썰루프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플라스틱 바가나 옆에다가. 그죠. 그냥 싸구려 플라스틱 필러가 나와서 그게 보기 싫어서 썰루프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2인치 내비게이션 안 넣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추가조차 못해요. 옵션 장난질이 되게 심합니다. 기아 특유의 옵션 장난질이 놀아나다 보니까 어찌됐건 어쩌다 보니까 시그니처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쵸. 이거 안 넣으면 저게 빠지고 저게 안 넣으면 이거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풀옵션 안 넣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에는 트렁크 손잡이가 없습니다. 짐은 다 묻죠. 그쵸.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옵션 자체가 없지 않나요? 아무래도 끝나누기라고 대부분 하시는데요. 트렁크 손잡이도 없고 전동 트렁크도 없습니다. 옵션을 넣을 수도 없고요. 근데 그랜저로 가면 기본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랜저로 가라 이런 말이기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긴 한데 저는 약간 벤츠 앰비언트 라이트 생각하고 넣은 거긴 한데 벤츠처럼 이제 은은하게 넣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점점점 칼집 내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 약간 너무 싸구려 같아요. 요새 싸제 앰비언트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뜯고 싶진 않아서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딱 보자마자 보이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 많은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아는 하이그로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네. 아무리 닦아도 먼지가 계속 생기고 기스가 안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카본 랩핑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중에 뗄 때 테이프 자국이 많이 남을까봐 그것까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가격이 제일 단점 아닌가요? 풀옵션 3,700이면 스티머도 넘볼 수 있고 그랜저 K8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세금과 연비를 생각하다 보면은 K5가 좋은 차량이 아닐까. K5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차량을 60개월 할부로 진행했기 때문에 월에 35만 원씩 달달이 나가고요. 유류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잡고 하면은 한 달에 한 5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만땅 넣어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인가요? 연비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게 600 후반대에서 700 초반대 정도 나옵니다. 스티머 만땅 넣으면 600km도 못 가요.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600cc 기준으로 26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1월에 이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은 20만 원 초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반떼랑 같은 색. 네, 달달해요. 보험료가 제가 주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 할인을 받아서 이번 연도에 88만 원 나왔습니다. K5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진 않나요? 이 가격대 이 옵션이면 후회하진 않습니다. 정말 출력 좋고요. 세금과 연비라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K5 이미지가 양카, 과고기 이런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안 좋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K5을 찾아분들이 그런 것인 건 아니니까 너무 안 좋은 시선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3세대 K5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를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